자, 2단원의 2-1단원의 두 번째 챕터,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이라고 나왔네요. 이 앞쪽 내용은 이제 빅뱅에서 만들어지는 원소가 누구니? 수소하고 헬륨이요. 여기까지 배웠거든요. 헬륨보다 더 무거운 것들은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합성을 하지 못했고요. 자, 그래서 빅뱅에서는 요거밖에 못 만들어졌는데 실제 우리 주변에는 이거보다 무거운 원소가 많거든요. 자, 그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니?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빅뱅이 일어나고요. 수억 년 정도가 지나서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은 곳, 수소나 헬륨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겠죠. 이런 곳에서 이제 별이 만들어집니다. 빅뱅 후 수억 년 지나서 별이 만들어지네요. 대부분 다량의 수소와 뭐 약간의 헬륨 정도가 모여서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별들이 만들어지려면 이러한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별구름, 성운의 형성이네요. 수소, 헬륨 등으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이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중력이 커져서 수축이 일어나 성운을 형성한다. 중력에 의해서 자꾸 모여든다 이거죠. 중력에 의해서 모여들어서 거대한 이런 구름 형태에 띈 성운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요. 일단 저렇게 모이게 되면 중력이 계속 작용하게 됩니다. 성운은 계속 수축을 해서 온도와 밀도가 높은 기체 덩어리가 되고 성운 내부에 가장 밀도가 높은 곳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가장 많이 압축된 곳이겠죠. 이런 원시별들은 아직은 수소핵융합을 하진 않아요. 저런 원시별들은 굉장히 온도는 높은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굉장히 고온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온도가 자꾸 올라가다 보면 여기 있네요. 원시별이 중력 수축으로 자꾸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이라고 나왔네요. 켈빈은 절대 온도의 단위예요. 절대 온도를 나타내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절대 온도는 이건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0도시면 273K라는 뜻이겠죠. 이게 이제 1000만 K니까 1000만 켈빈이니까 켈빈이라고 있습니다. 켈빈 1000만 켈빈 정도 되면 뭐 273은 뭐 큰 수치가 아니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1000만도 이래도 상관은 없겠죠. 중요한 건 이 만자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1000K 뭐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요.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그제서야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요. 이때 이제 가시광선 빛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빛을 방출하는 상태가 돼야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 그러니까 원시별은 별이 아닙니다. 원시별은 별이 아니고 수소 핵융합을 해야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별들을 우리는 주 계열성 단계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3단계 성운의 형성, 원시별 생성, 마지막에 별의 탄생. 별은 반드시 수소 핵융합을 해야 된다. 중심부에서 핵융합하는 이런 별들을 우리는 주 계열성 단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수소 핵융합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나와요. 자, 별의 특징. 자, 별은 중심부 온도가 1000만 K야. 1000K 아니야.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4개의 수소 원자 핵들이 합쳐져서 1개의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 만들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방출되는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고 나왔네요.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요거 합쳐지기 전이죠. 양성자가 4개가 있어요. 자, 합쳐지고 나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두 개가 바뀌고 나머지 양성자 두 개랑 붙는데요.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돼요. 양성자나 중성자는 질량이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합치고 나서도 총 알갱이 개수는 4개죠. 합치기 전에도 4개고요. 자, 알갱이가 둘 다 4개씩이야. 왼쪽과 오른쪽이.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됐을까 보는 거죠. 알갱이 개수가 둘 다 똑같으니까 질량이 일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핵반응을 하면 무조건 질량이 감소해요. 이 4개의 질량을 M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헬륨 요 4개, 헬륨 4개, 요 헬륨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의 질량을 M2라고 할게요. 그럼 무조건 이쪽에 M1이 커요. 무조건. 예. 무조건 질량이 사라져요. 질량이 줄어든다고. 그 줄어든 질량이 어디 갔니? 이걸로 바뀌었단 말이야. 질량 감소. 감소된 질량.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불러요. 질량이 사라졌는데 그게 뭘로 바뀌었냐?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야,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어? 네네네.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4개의 수소의 질량보다 헬륨 1개의 질량이 무조건 작습니다. 반응 후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하고 질량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발생한 에너지는 델타 M, 질량 결손이라고 합니다. 사라진 질량이죠. 감소한 질량 곱하기 C는 빛의 속력, 광속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값입니다. 예, 질량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 자, 이거를 우리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뭐 20세기 들어서 가장 뭐 위대한 식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요. 네, 이해 갔나요? 예. 자, 1번. 중요한 거 많이 나왔네요, 1번에. 온도 나왔죠. 핵융합 반응하면서 왜 에너지가 방출되니? 질량 결손이 발생하고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돼서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이 별들은 일생의 대부분을 수소 핵융합하는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 방출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뭐 자기 인생의 대체적으로 약 80% 정도를 수소 핵융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 계열성으로 살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제 진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거성이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 블랙홀도 되고 중성자 별도 되고 행성상 성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되죠. 두 번째, 이 별은 주계열성은 반짝반짝 빛나는 이 주계열성은 내부압력과 내부압력 미는 힘이네요. 팽창. 그죠? 중력은 수축하는 힘이네요. 그죠? 자, 요게 평형을 이뤄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네.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이 서로 똑같아요. 자, 그래서 크기가 일정한 상태가 됩니다.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 힘의 균형 관계가 깨지게 돼요. 예. 그럼 수축이 일어날 수도 있고 팽창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을 볼게요. 별들의 진화 과정은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답니다. 뭐 태양 정도 되는 별, 태양보다 수십 배 무거운 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중심부 온도가 아주 높아야지 굉장히 무거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원소와 철의 생성이라고 나왔는데요. 별의 내부에서의 핵융합 반응으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순차적으로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일단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수소끼리 핵융합을 해요. 수소 모여서 핵융합 해가지고
헬륨을 만들어낼 거예요. 또 헬륨 가지고 핵융합을 해서 탄소나 산소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요게 끝입니다. 그래서 별의 내부에서는 탄소나 산소까지 생성하고 끝. 종료. 반응 종료. 자, 에너지, 그러니까 사이즈가 태양 정도 되는 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중심부 온도를 뭐 더 이상 높이기가 어렵답니다. 예. 융합 과정이 2번 일어나네요. 최대한. 그죠? 예, 태양 같은 애들은. 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요. 후딱 읽어 볼게요. 자, 수소핵융합 반응 요거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예, 중심부에서 일어납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헬륨 만들어졌죠. 일단 핵융합 한번 했네요. 주기율성 단계. 자, 요 단계가 끝났어요. 이제 수소를 다 썼어. 중심부에서.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중심부에서 이제 더 이상 융합을 못하죠. 수소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요. 당기는 중력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얘가 수축이 됩니다. 좀 작아져요. 이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요. 중심부 온도가,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어서 헬륨 핵이 되면 핵 반응이 일시적으로 멈추죠. 그래서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요. 내가 밀어내는 힘이 약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온도가 막 또 올라갑니다. 중심부도 올라가고 주변 바깥도 올라갑니다. 중심부 바깥의 온도도 자꾸 올라가요. 그러다가 중심부 바깥에는 아직 수소가 있잖아요. 예, 이 수소층이 뜨거워져 가지고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이 바깥쪽에서. 여기서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럼 별의 크기가 엄청 커져요. 바깥쪽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별이 팽창을 합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죠.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커지게 되면 그 온도 자체 표면 온도 자체는 낮아집니다. 너무 커져서 그래요. 자, 이걸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데 요 단계로 들어가요. 태양이 요만하던 태양이 중심부 융합이 멈추게 되면 잠깐 수축했다가 다시 커집니다. 이만하게. 이게 적색 거성이에요. 사이즈 자체는 우리가 원래 태양이 여기 있으면 태양 주변에 이제 수금지와 화성 있죠. 예, 수금지와 화성 정도까지가 잡아먹혀요. 화성 정도까지가 적색 거성의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커졌고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는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어요. 핵융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중심부 온도도 계속 올라가겠죠? 중심부 계속 수축이 일어나면서 올라가다가 온도가 1억 켈빈 정도. 1000만의 10배네. 그죠? 1억 켈빈 정도가 되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요. 중심부에서 요게 헬륨이 중합하면서 이제 탄소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탄소나 산소 등을 만들어낸답니다. 중심부에서 탄소, 산소 열심히 만들어 헬륨 가지고. 자, 이제 헬륨도 다 썼어. 그럼 이제 끝이야, 끝. 핵융합 반응 중단. 중심부 헬륨 가지고 탄소로 다 바꿔요. 그러면은 또 이제 뭐 수축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온도 올려도 탄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온도를 못 올려요, 태양은. 자, 그래서 스톱. 멈춤. 발전 멈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이제. 핵 반응이 멈추고 별의 바깥쪽은 빠져나갑니다. 팽창해서 팽창하다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성운이 된대. 요 성운이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중심부는 탄소, 산소까지 생성된 중심부는 그냥 남아있겠죠. 요게 백색 외성입니다. 이렇게 태양은 이렇게 이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주기율성, 적색 거성,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이렇다. 그래서 이 주결성 단계에서는 헬륨을 생성하고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바깥쪽에서 중심부에서는 탄소나 산소를 생성하고 중심 바깥쪽에서는 헬륨을 생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오면 중심부에 탄소, 산소 보이시죠? 이러면 이제 태양 정도 되는 별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바깥쪽에 헬륨, 맨 바깥쪽에는 아직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수소겠죠. 자, 다음에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로 큰 별, 무거운 별이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가 워낙 커서 핵융합 반응을 계속 일으켜요. 반응하다가 중단되면 수축했다가 온도 올리고 또 반응하고, 또 연락이 핵반응하다가 재료가 떨어지면 또 수축했다가 온도 올리고 또 반응하고, 여러 단계를 계속합니다. 핵반응은 연속적으로. 핵반응이 연속적이야. 처음에 수소핵융합합니다. 요거 주결성 단계죠.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해요. 헬륨 생성했죠. 자, 이제 또 똑같아요.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자, 에너지 온도가 올라가면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해요. 다 썼나요? 또 중력 수축해요. 온도가 또 무식하게 막 올라가요. 또 탄소 가지고 또 융합 반응해요. 또 얘 끝나면은 또 중력 수축해요. 중력 수축해가지고 규소 핵융합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누구까지 만드냐면 철까지 생산을 해요. 철까지 만들고 이제 종료합니다. 자,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고갈돼서 탄소핵이 만들어진 후에도 중력 수축이 계속돼서 중심부의 온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 산소도 만들고 네온도 만들고 마그네슘, 황, 규소들이 순서대로 계속 만들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너 가지밖에 못 만든다. 철이 생성되고 나면 더 이상 철 가지고 융합을 못 시킨대. 왜? 온도가 무지막지하게 올려야 되는데요. 철 자체가 매우 안중한 물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대요. 별의 내부에서 아무리 무거워도. 자, 그래서 핵반응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별의 중심부에선 누구까지? 철까지 만들면 더 이상 반응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중력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단계가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새끼들은 주계열성, 그죠? 주계열성 단계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적색거성이 아니고 초거성 단계예요. 초거성 단계가 일어나고요. 초거성이 끝났어. 철까지 만들었어. 그 다음에 또 수축이 일어나요. 수축이 일어났다가 발전은 못하고요. 수축이 쫙 압축이 됐다가 터져요. 압축이 됐다가 요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빵 터지고요. 일부는 중성자 별이 되는 애도 있고요. 별 자체가 남아있는 놈들이 전부 다 중성자 상태로 있는 거고요. 어떤 것들은 블랙홀이 되기도 하고요. 자, 매우 사이즈가 큰 별들은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죠? 주계활성 단계에서는 똑같이 헬륨 생성하는 거 맞거든요. 근데 초고성 단계에서는 맨 바깥쪽에 헬륨 만들겠고요. 헬륨부터 누구까지? 철까지 생성을 해요. 철까지 생산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압축됐다 터질 때 초신성 단계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져요. 금이나 우라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고요. 금구리나 우라늄, 우라늄이 가장 무거운 물질이에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무거운 물질이 우라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별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거운 원소까지가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현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블랙홀도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폭발하면서 이제 사방으로 퍼져 나가겠죠. 그게 요 3번 얘기입니다. 별에서 생성된 원소의 방출.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예, 바깥쪽이 팽창하다가 우주공간으로 싹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주공간으로 물질이 퍼져나가고요. 뭐 탄소나 산소, 헬륨 이런 게 퍼져나가고요. 질량이 태양의 10배 또는 20배, 100배 뭐 이렇게 무거운 큰 별들은 초신성 폭발하면서 사방으로 팍 퍼져나가죠. 방출이 됩니다. 누구까지? 네, 우라늄까지 퍼져나가게 돼요. 알겠죠? 아, 또 빼먹은 게 있는데 그림 안 봤네요. 미안해요. 네, 혹시 요런 그림, 예, 중심의 철 그림 요거 보시면, 예, 초거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큰 별이다. 자, 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 단어는 무거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니?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그거 설명하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 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을 봅시다. 태양계, 요거 이제 태양계 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성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압축이 되면서 이제 태양이 됐겠죠. 자, 태양계는 50억 년 전에 우리 은하의 나선팔, 바깥쪽이에요. 중심부가 아니라, 우리 은하의 바깥쪽. 주변부죠, 주변부. 중심부가 아니고 우리 은하의 주변부에 있는 나선팔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간 원소들이 포함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여 태양계가 형성되었다. 와우. 자, 현재 우리 태양계에는 태양이 있고 우리 지구 있잖아요. 지구에도 보시면 우라늄도 있고 금도 있고 이렇잖아요. 무거운 원소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 태양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요 주변 어딘가에서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는 거지. 빵 터져가지고 이런 물질들이 여기 막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는 이미 태양계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 어딘가에서 우리 주변부에서 초신성이 폭발한 그런 동네입니다. 예. 자, 태양계 성운의 형성. 예. 뭐 그래도 적당하게 퍼져 있던 수소나 헬륨 등이 어디 한쪽으로 쿵 모이려면 충격을 받아야 되겠죠. 자, 어떤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그 충격으로, 네, 안정 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한쪽으로 몰린 거예요. 불균일 상태가 됐어요. 어디 많이 모인 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력이 커지니까. 자,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모인 겁니다. 주변보다는 거대하게 밀집이 돼 있죠. 자, 모여들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사이즈가 커지면서 슬슬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원시 태양과 원반 현상, 태양계 성운이 수축이 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모였으니까 밀도도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원시 태양이 형성이 돼요. 아직 주계열성은 아니에요. 수소핵융합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운이 계속 수축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 보면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태양의 주변부에 있는 물질은 납작한 원반 형태가 됩니다. 요렇게 중심부에 원시 태양, 주변부에는 원시 원반. 원시 태양과 원시 원반의 회전 방향은 같다. 지금 현재 우리 태양이 그렇거든요. 원시 태양의 자전 방향하고요. 우리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서로 같죠. 예. 현재 이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요. 원시 원반에서 작은 돌멩이들끼리 뭉치겠죠. 예. 중력 수축에 의해서 태양은 점점 온도가 높아지고요. 원반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서로 만나서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돼요. 돌멩이, 미행성체. 아주 작은 행성체. 조금씩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다가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진다. 행성이 만들어지나 보지. 원시 태양은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요. 드디어 태양이 되네요. 주 계열성이 됐네요. 그럼요. 태양의 주변부는요.
미행성체들이 자꾸 충돌해서 점점 등치를 키우면서 드디어 원시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예. 이러한 원시 행성 단계에서 예,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면 예, 행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양계가 형성이 이렇게 된 거네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양계가 만들어집니다. 성운이 모이고 원시 태양과 원반이 만들어지고 원반에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서로 합쳐져서 원시 행성이 되면서 원시 태양계가 완성이 되네요. 이거를 우리는 성운설이라고 합니다. 태양계의 여러 학설 중에 대표적인 학설입니다. 그 다음 이제 행성들의 그 구성 성분에 따라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누는데요. 뭐 단순해요. 지구형 행성은 암석형, 목성형은 기체형. 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지구형은 수금주야 너희들은 태양에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애들은 별로 없어요. 녹는 점이 높은 철, 니켈, 규소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주로 많이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암석형 행성. 목성형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고요. 가벼운 놈들이 거기까지 많이 날아갔겠죠. 그래서 가벼운 물질들이 많이 있고요. 수소나 뭐 헬륨 같은 미행성체가 빠르게 성장하는 주변의 수소와 헬륨 등의 기체를 끌어당겨서 거대한 목성형 행성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체형 행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 뭐 배웠을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네. 지구형은 일단 작아요. 질량도 작고요. 그런데 밀도 자체는 커요. 왜? 무거운 물질이죠. 예, 기본적으로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밀도가 커요. 암석형, 골이 없다, 위성은 적다. 예, 목성형은 요거 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원시지구부터 또 원시지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보자는 얘기죠. 생명체 탄생까지. 자, 미행성체가 계속 충돌해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 단계입니다. 요만했던 게 점점점 커집니다. 네, 주변에 있는 놈들하고 충돌하면서.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충돌하다 보면 온도가 자꾸 올라가겠죠. 네. 온도가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가 마그마 상태가 돼요. 지구 전체가 마그마의 바다가 됩니다. 마그마 바다가 되면 전체가 다 마그마 바다니까요. 지구는 균일한 상태라고 문제가 나오면 맞다고 하시면 돼요. 자, 마그마의 바다 상태가 균일한 상태예요. 자, 거기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뭐 철이나 니켈 뭐 이런 같은 철이나 그렇죠,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멘틀과 핵이 만들어져요. 지금 나뉘어집니다. 교소산소는 가벼워요. 위로 떠. 철과 니켈들은 무거워요. 중심부로 가라앉아. 자, 얘네들이 핵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지구 핵에는 철이 굉장히 많아요. 무겁다는 얘기겠죠. 자, 마그마와 화산 활동으로 분출되는 가스나 수증기는 또 지구 대기도 형성하게 되고요. 차차 이런 일들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멘틀과 핵이 분리도 되고 원시 대기도 이제 차차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의 대기하고는 많이 성분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는 원시 대기 같은 경우는 CO2의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지금 현재 대기는요. 지금의 대기는 질소가 제일 많죠. 예. 과거에 원시 대기 때는 CO2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자꾸 떨어져요. 자꾸 떨어지면은 예. 표면이 딱딱해지겠죠. 지각 만들어지고 지각이 만들어진 뒤에 원시 바다가 형성돼요. 만들어지는 순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했다라고 이제 봅니다.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 단세포 생물이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생명체 구성 성분의 유래는 뭐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 어디 보자. 지구와 생명체는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애들이 많죠.
우리 생명체나 또는 지구 전체도 보면 예, 이런 거보다 훨씬 무거운 애들이 많아요.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네,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됐고요. 뭐 정리하는 곳인가 보네. 다양한 원소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의 양에 비하면 당연히 매우 적죠. 우주 전체로 보면 너하고 너가 제일 많으니까 수소 헬륨이 제일 많으니까 어쨌든 지구에서는 예, 이 적은 양이지만 지구에서는 지구와 또는 다른 우리 생명체에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탐구 자료청에 있는 이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구 전체에서 누가 제일 많아요? 철이. 해계 철이 많아서 그래. 그 다음으로 많은 건 누구예요? 산소. 예. 산소는 지각에도 많고, 예. 대기 중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기억하시고, 뭐 3순위? 규소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2, 3순위 정도. 지구 전체는 이렇고요. 생명체, 사람에 제일 많은 거는 산소 1순위. 우리 몸의 대부분은 H2O죠. 이게 우리 몸의 한 70% 된다며. 예, 수소보다는 산소가 무겁거든요. 자, 여기 있는 비율은, 요 비율에 참, 질량비. 개수비 이런 게 아니고 질량비. 산소가 1순위. 두 번째가 탄소예요. 수소가 두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 몸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게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탄소 중심으로 만들어진 화합물이거든요. 탄소가 2순위, 수소가 3순위. 자, 1, 2, 3순위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지구와 생명체 구성 성분의 유래? 뭐야 이거? 빅뱅 이후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들과 태양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돼서 우주공간으로 방출된 원소들. 뭐 수소도 있으니 헬륨도 있고 지구에는. 그래서 빅뱅으로 만들어진 원소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원소도 있고 지구에는 이런 게 다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네,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좀 챙겨오세요. 자, 고생하셨어요.